안녕하세요. 전기공대소의 가미시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열린 강의실 이제 C 언어 파트에서 네 번째 카운터 동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このコンテンツは以下の講演を提供しました。 우선 준비된 자료를 보시면 현재 이제 뭐 시퀀스 내용이죠. 그래서 푸시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GL, RL이 있습니다. 근데 푸시 버튼이 이제 카운터의 입력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CNT가 카운터고요. 카운터는 지금 3번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CNT4, 즉 카운터, 즉 푸시 버튼이 4번이 들어오면 리셋을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푸시 버튼을 3번을 누르게 되면은 B지역 부분 떨어져서 GL은 소등이 되고 이제 A지역 붙어서 RL이 점등이 되죠. 옆에 보시면은 제가 타임 차트 관련 내용도 넣어놨는데요. 푸시 버튼을 누를 때 부분이죠. 누를 때 한 번, 두 번, 세 번째 누르게 되면은 GL이 그 전에 점등된 상태에 있다가 소등이 되고 RL은 다시 점등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푸시 버튼을 네 번째 누르게 되면은 RL은 소등이 되고 GL이 점등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아두이노 통해 가지고 어떤 내용을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우선 푸시 버튼은 이제 앞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핀 2번을 사용하고 GL, 즉 이제 우리가 LED 사용하겠지만 GL은 D8 그리고 RL은 D9 각각 8번, 9번 핀을 출력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띵크캐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회로 구성 내용하고 그리고 이제 코드 작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뭐 필요한 구성 요소들 옮겨놓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드보드도 옮겨놓고요. 적당한 위치 놓고, 자, 현재 우리가 푸시 버튼 하나하고 LED 2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푸시 버튼이 위에 있었죠. 푸시 버튼 하나 놓고 이제 LED 하나. 자, 일단 녹색이죠. 녹색 하나, 그리고 빨간색 레드 하나 놓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저항이죠. 저항도 배치를 하도록 하고요. 자, 각각 100옴으로 맞춰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좀 해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푸시 버튼 관련된 저항도 연결을 해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기구 배치는 끝났고요. 지금 입력부터 이제 PB1, D2에서 2번 핀에서 결선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2번 핀이 여기죠. 2번 핀에서 나와서 여기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전원 부분 연결을 안 했네요. 요거 마찬가지 결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5V 플러스 그라운드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넣어주면 되죠. 그 플러스에서 버튼으로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죠. 자, 그리고 입력 부분은 끝났어요. 출력 부분은 일단 8번 핀에서 이제 GL로 가네요. 8번에서 나와서 GL로 가니까 얘가 또 이렇게 저항 아래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나와서 그라운드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9번 핀이죠. 9번 핀도 마찬가지 나와서 이것도 자꾸 하니까 느네요. 뭐든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뭐든지 자꾸 하면 할수록 늡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입력 출력 부분 다 끝이 났죠.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해주고 2번 핀 연결됐고요. 플러스에서 푸시버 통해 2번 핀 들어가는 거죠. 입력이니까.
출력 부분 8번, 9번은 각각 LED에 결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결선 내용도 끝이 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카운터잖아요. 사실 뭐 이런 입력과 출력 부분은 우리가 회로 구성을 하면 되는데, 카운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코드 구성을 해야 되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런 부분, 이제 우리가 카운터 부분도 보면은, 카운터가 처음에는 값이 어떻게 돼요? 0이 되죠. 예, 아무것도 안 누른 상태니까. 그리고 한 번 누를 때 일씩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는 뭐 카운터가 뭐 여자되거나 소자되나 그런 내용은 없어요. 물론 리셋은 있겠죠. 근데 카운터라는 변수가 하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우리가 이제 몇 번을 눌렀는지 값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변수로 우리가 cnt라는 변수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 코드 창 열어서 블록으로 한번 작업을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버리고요. 자, 우선 변수부터 먼저 할까요? 변수가 우리 카운트 있었죠? 그럼 cnt라는 변수를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면은 우리 입력 부분이 있었죠. 그러면 또 이제 푸시 버튼이 눌렀느냐, 눌러지 않았느냐라는 걸 체크를 해야 되죠. 그러면 컨트롤 부분에서 조건문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근데 카운터 부분은 누를 때만 사용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if절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코멘트도 하나 넣어 놓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카운터 동작이죠. 예, 카운터 동작. 예, 뭐 주석은 뭐 안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예, 여러분들 이제 보기 편하죠, 아무래도. 자, 그리고 상태에서 우리가 푸시 버튼 눌렀다. 입력 부분이죠. 입력 부분이니까 인풋에서 디지털 핀을 읽어 드려야 되죠. 요거 아니고 여기서 요 부분 하나 넣어주고, 자, 디지털 핀 몇 번이죠? 2번이죠. 2번에서 자, 들어왔는지 하이인지를 체크를 하겠죠. 1이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우리가 잠깐 이제 소스 내용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cnt라는 변수를 앞서 정의를 했어요. cnt. 그래서 카운터 값이죠. 현재 처음 동작하니까 카운터 값은 0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푸시 버튼을 한번 누를 때마다 카운터 값이 올라가면 돼요. 맞습니까? 그렇죠. 카운터 값이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셋 부분 넣어서 카운트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증가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카운터 0이니까 카운터는 카운터 더하기 1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동그라미 부분이 매스 부분에서 증가치 부분을 넣어서, 자, 자기 자신 변수죠. 그래서 카운터를 하나씩 증가시켜서 카운터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푸시 버튼 누를 때 어떻게 됩니까? 카운터 부분이 증가가 되죠.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사실 이 부분 뭐 이따가 우리가 동작 테스트를 하는데, 아마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이 될 겁니다. 예, 아무튼 그 부분 제가 이따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이게 왜 카운터 디지털 핀 2번 들어와서 카운터 하나 증가를 하는데 이게 왜 뭐가 잘못됐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분명히 카운터는 됩니다. 문제는 너무 빨리 돼 있죠. 자, 일단 그거는 제가 동작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카운터 부분이죠. 카운터가 지금 설정된 값이 3이에요. 3이면 그러면은 CNT가 이제 카운터가 3이 되지 않을 경우, 3보다 작을 경우죠. 3보다 작으면 되죠. 작으면 GL이 점등된다. 자,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제 컨트롤, 우리가 이제 CNT 값을 비교를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if를 넣겠습니다. 왠지 if else를 넣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아니면 바꾸면 되죠. 뭐.
자, 그래서 이제 카운터 값이 얼마다? 3보다 작을 때. 3보다 작다는 거는 0, 1, 2를 말하는 거죠. 이까지는 우리가 출력 부분에서 무엇을 출력을 하죠? 예, GL이죠. GL 8번을 출력합니다. 자, 그래서 아웃풋에서 set핀에서 지금 8번 핀을 출력 신호 하이로 출력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3보다 클 경우도 있죠. 3보다 클 경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까 else if, 물론 이 안에서 또 밖에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따로 뭐 이렇게 다시 또 if 해서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cnt 자, 기변수 넣어서 자, 이 부분이 얼마보다 크다? 자, 3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복사 기능이 없네요. 있으면 좋을 텐데. 이 부분이죠. 이렇게 넣어서 요거 몇 번이죠? 9번 핀을 이제 우리가 레드니까 물론 여기에 또 우리가 이제 명시적으로 해놓으면 좋겠죠. 8번 핀은 켜지지만 9번 핀은 꺼져 있는 상태죠. 카운터가 3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로우로 맞춰주시면 되고 여기는 이 부분이죠. 다시 또 넣어서 8번 핀은 어떻습니까? 예, 소등되고 로우 상태 만들어주고 이제 9번 핀 이제 레드는 RL은 점등된 상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굳이 이제 if else 사용하지 않고 if 문으로만 이렇게 구성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죠. 예. 자, 아무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아니죠. 뭐냐면 카운터가 4일 경우 있죠. 4가 되면 리셋을 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구현할까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조건을 넣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푸시 버튼 이제 2번 핀에서 이제 신호가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카운터가 증가가 되죠. 한 번, 두 번, 세 번, 4가 되면 즉 CNT가 4일 경우에 어떻게 한다? 예, CNT 값을 다시 0으로 맞추면 되죠. 예, 0으로 맞추고 켜져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켜져 있는 부분은 다 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죠. 또 if문 하나 넣어서 자, 여기서 우리가 CNT 부분 비교를 해야 되니까 변수 쪽 예, CNT 이 부분이 이제 4냐라 물어보는 거죠. 4와 같냐. 자, 같을 경우에 4와 같을 경우에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요? 예, 그렇죠. CNT 값을 다시 0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위에 보면은 이제 시간이 흘러가서 이제 시간 흐르는 게 아니죠. 뭐 둘 중에 어떤 게 켜질지 몰라요. 왜냐면 사실 이제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핀 9번만 로우를 하면 되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냥 명시적으로 핀 둘 다 모두 예, 로우 값을 다 꺼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우 이거 아니죠. 잠깐만 이거죠. 자, 9번 각각 이제 램프 부분은 다 소등시키는 거예요. 로그를 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볼까요? 처음에 이제 푸시 버튼 눌러서 한 번 눌렀어요. 그러면 카운트 값이 증가하니까 CNT 값은 1이 됩니다. 자, 아무튼 뭐 누르지 않더라도 CNT는 3보다 작죠. 그래서 하이 되는 부분이 GL 램프가 켜지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뱅글뱅글 돌아요. 루프니까 돌다가 제가 한 번 누르면 어차피 카운터가 3보다 작기 때문에 이 상태를 유지를 할 겁니다. 자, 다시 돕니다. 두 번. 자, 세 번째 누르게 되면은 카운터 값이 즉 3이니까 3이 3보다 작지는 않죠. 그럼 이 부분은 실행이 되지 않고요. 자,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부분이죠. 어떻게 됩니까?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지금 8번 즉 그 그린 램프는 꺼지고 RL 자, 그래서 9번 램프는 켜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 번 더 눌렀어요. 그럼 4가 돼요. 4가 되면 4가 3보다 크나 같긴 해서 이 부분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밑에 보면 CNT가 4면은 CNT 값을 0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으로 되면 이 부분 또 램프도 다 소등이 되죠. 꺼지고 다시 돌아오면 카운트 값이 0이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절 CNT가 3보다 작은 경우를 만족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하이 부분은 점등, 즉 그린 램프 GL은 점등을 하게 되고 RL은 소등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반복되는 거죠. 물론 이거 좀 그렇지 않느냐, 이게 3보다 큰 게 아니라 3일 때만 켜지게 하면 안 되냐. 예, 이것도 맞습니다.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밑에서 카운터가 이제 4가 될 때 리셋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게 뭐 상관은 없어요. 사실 좀 불안하다면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고, 그리고 뭐 누를 때 우리가 2번 누를 수도 있죠. 갑자기. 그러면은 이것도 불안하다. 그러면 크거나 같다 라고 명시하셔가지고 CNT 값을 0, 왜냐면 이제 3번 눌렀는데 제가 한 번 더 눌러서 4를 해서 리셋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누른 거예요. 진짜 너무 빨리 눌러서 5가 됐습니다. 그러면 4보다 큰 경우일 경우에는 뭐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좀 더 안정적인 내용이 되겠죠. 자, 근데 이 부분을 동작 검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예. 제가 해봤냐? 아닙니다. 저도 이거 처음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좀 생길 겁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시뮬레이터 돌리겠습니다. 자,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내용처럼 푸시버튼 누르는 게 없으니까 GL은 항상 점등된 상태에 있죠. 자, 이러다가 제가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눌렀어요. 눌렀는데 RL이 켜집니다. 이상하죠? 어, 예, 이상합니다. 너무너무 이상하죠? 자, 제가 분명히 이게 오류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어차피 컨트롤러예요. 예, 굉장히 빠른 시간에 동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딜레이를 10을 줬죠. 10이라는 거는 이제 1000이 1초니까 10이면 0.01초입니다. 자, 우리가 누르는 순간, 눌렀다 떼는 순간이 0.01초보다는 느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안에 내부적으로 컨트롤러에 있는 이 내용 구성들은 굉장히 빠르게 도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도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동작은 느리니까 마치 푸시 버튼을 한 번 눌렀지만 카운트 값은 갑자기 확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누르고 나서 무언가를 좀 멈춰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카운터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눌렀을 때 더 이상 이제 딱 한 번만 눌렀다 뭐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할 필요성이 있겠죠. 예,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를 해줘야 됩니다. 자, 한번 보면은 푸시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 카운트 값이 막 증가를 해요. 그러면 푸시 버튼은 누를 때 상태와 뗄 때 상태를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누른 상태와 떨어질 상태 구분하는 변수를 하나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푸시 버튼이니까 푸시 버튼 1번이 누른 상태, 그래서 pb1 state라고 변수를 지정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지금 카운터 부분 있죠? 자, 누르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이 상태 값을 1로 맞춰줍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부분이죠? 여기다가 우리가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잠시 블록으로 바꿔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가 스테이트 값 있었죠? 푸시 버튼 1에 대한 스테이트 값을 1로 맞춰줍니다. 1일 때. 자, 그러고 나서 코드 내용을 보면은 자, 푸시 버튼이 누르게 되면 카운터는 1 증가해요. 증가하면서 pb1 스테이트 부분 값이 0에서 1로 바뀝니다. 자, 눌렀다라는 의미겠죠. 예. 이 상태일 때 우리가 뗄 때 경우도 있죠. 뗄 때 이 pb1 스테이트 값을 0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블럭을 바꿔야 돼요. 블럭을
좀 바꿔서 이 부분 떼서 놓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푸시 버튼 누르는 경우 이야기하는 거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푸시 버튼을 뗄 때 부분이죠. 떨어질 때 부분이니까 요것도 제가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빼도록 하고요. 자, if문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if else 문을 사용해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대로 넣어주고요. if일 때. 자, else라는 부분은 뭐죠? 푸시 버튼이 이제 0인 경우를 말한 거죠. 뗄 때,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을 때 값을 우리가 이 pb1 스테이트 부분을 다시 0으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코드 내용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자, 처음에 푸시 버튼 눌렀어요. 누르면 카운터가 1이 됩니다. 푸시 버튼 pb1이 스테이트가 1이죠. 1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푸시 버튼이 누르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푸시 버튼이 누르지 않을 때는 pb1 스테이트 값이 0이니까 어떻게 되죠? 당연히 0인 경우에만 우리가 밑에 if 문을 다 제한을 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블록으로 바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if 문 안에다가 이 내용을 다 넣고요. 자, 여기 그래서 이 조건 부분이 pb1 스테이트가 0일 때 pb1 스테이트가 0인 경우에 동작을 하게 하면 되죠. 그래서 베리어블 pb1 스테이트 값이 얼마다? 0일 때, 뗄 때 부분이죠. 자, 코드 내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엔 푸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누르면 만약에 누르지 않을 경우 어떻죠? 누르지 않을 경우는 이제 pb 스테이트가 0이죠. 0을 이제 0일 때만 이 이제 램프 점등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자, 현재 처음에 0이에요. 왜냐면 처음 초기값이 0이기 때문에 누르지 않을 때 0이에요. 하지만 카운터 값은 항상 0이죠. 지금 카운터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 동작이 시작이 되고, 자, 이 부분 돌다가 제가 푸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럼 카운터 값이 1이 되죠. 1 되면서 pb 스테이트 1 값이 이제 pb1 스테이트, 즉 이제 푸시 버튼 누른 상태 값이 1이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계속 제가 누르고 있어요. 누르고 있으면 1이죠. 1이면 이 부분이 실행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실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자, 이 부분도 아마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제가 지금 보니까 푸시 버튼이 누를 때 부분이죠. 그렇게 되면은 또 이 내용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은 좀 다른 의미예요. 이 부분은 지금 뭐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푸시 버튼을 눌렀다 뗄 때 동작이 돼요. 이건 이제 소위 이제 PLC에서는 이제 우리가 포지티브 하고 네거티브 접점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렇게 하게 되면 네거티브 접점이 됩니다. 예. 아무튼 이걸 제가 숙제로 낼까 했었는데 벌써 말씀을 해드렸네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 좀 수정을 해서 예, 떨어질 때가 아니라 누를 때 동작을 하는 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또 다시 빼야 되겠네요. 다시 빼서 이 부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부분이죠. 푸시 버튼이 들어올 때와 그리고 pb1 스테이트 값이 1이 아닌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도 지금 재활용을 해야겠네요. 이 부분에서 자, 메스에서 두 가지 조건을 이제 처리하는 부분이 있었죠. 자, 이 부분인데요. 이걸 넣고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은 디지털 핀 들어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자,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CNT 값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죠. pb1 스테이트 값이 자 1이 아닌 경우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넣도록 하고요.
뭐 이 부분은 그냥 명시로 넣어놓고요. 넣어도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뭐 내용이 좀 달라져서 여러분들 좀 혼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보겠습니다. 소스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 내용이. 자, 디지털 핀이 처음에 0이겠죠. 들어오지 않으니까. 자, 푸시 버튼 스테이트 값은 0이에요. 자, 쭉 내려오다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 만족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죠. 당연히. 자, 한 바퀴 돕니다. 돌고 제가 푸시 버튼을 눌렀어요. 누르면 시인텍 값은 증가하고 PB1 스테이트 값이 어떻게 됩니까? 1이 되죠. 1이 되니까 1이 되면 제가 계속 누르고 있어요. 누르고 있으면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자 누르고 있긴 한데 뭐 일단 누르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누르고 있으면 자 else 모는 동작이 안 돼요. 안 되죠? 자 근데 CNT 밑에 이제 램프 점등하는 부분 동작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카운터가 1이니까 CNT 값이 1이니까 3보다 작을 경우에는 GL 점등 그리고 아래는 소등된 상태에 있겠죠. 돌다가 제가 계속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카운트 값은 증가가 안 되죠. 왜냐면 PB1 스테이트 값이 지금 1이에요. 근데 여기 조건에 PB1 스테이트 값이 1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0이라서 한번 실행할 때 PB1 스테이트가 1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계속 누르고 있지만 이 뒤에 있는 부분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예. 실행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떨어질 때 부분이죠. 그럼 이걸 하지 않으면 PB1 스테이트 값이 다시 0이 되네요.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한번 누르고 있을 때는 이 부분인지 이 부분에서 이제 카운터 증가하고 PB1 스테이트 값을 바꿨어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 부분이 실행되지 않으면서 PB1 스테이트 부분이 0이 되니까 다시 한 바퀴 돌 때는 다시 또 이 부분을 만족하게 돼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디지털 핀 이 부분이 자, 떨어질 때, 즉 0일 때 부분이라는 조건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컨트롤 부분에서 조건문을 하나 넣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빼고요. 여기 안에다가 넣겠습니다. 넣고 그리고 나서 매스통에서 조건에서 우리가 디지털 핀이 0일 때 말하는 거죠. 떨어질 때, 즉 2번 핀이 0일 경우 0이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로 상태죠. 떨어진 상태에서 그때 우리가 PB1 스테이트 값을 0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자, 볼까요? 자, 처음에 이제 푸시 버튼 눌렀습니다. 카운터 증가되죠. 그 PB1 스테이트가 1로 됐어요. 근데 밑에 뭐 내용을 수행하겠죠.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 상태에서 PB1 스테이트가 1이기 때문에 1과 다르다라는 부분을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카운터가 안 됩니다. 자, 근데 else 부분, 즉 이 부분이 동작 안 하면서 else 부분 들어오는데 이때 지금 디지털 핀 리드 부분이 제가 계속 누르고 있어요. 누르고 있으니까 0이 아니죠. 그래서 PB1 스테이트 부분이 0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그러면 푸시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이 값이 지금 PB1 스테이트 값이 계속 1로 유지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다시 뗐습니다. 자, 떼면은 이 부분은 당연히 하지 않겠죠. 하다가 이제 else 부분에서 디지털 핀 리드 부분이 0이 되죠. 0이 되면은 PB1 스테이트 값이 0이 됩니다. 0이 되면서 다시 돌아오면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제가 다시 또 푸시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그 부분이 여지가 생기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 한번 동작 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처음에 이제 RL이 점등이 되죠. GL이죠. 그린 램프가 점등되다가 제가 푸시 버튼을 한번 눌렀어요.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자, 떼더라도 그대로 지금 있죠. 3이 안 됐으니까 한 번 눌렀으니까 다시 두 번 누릅니다. 예, 그대로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누르면 그때서야 자, 떼더라도 RL이 점등되고 GL이 소등되죠. 자,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리셋되니까 다시 GL 점등, RL 소등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카운트 값이 0이에요. 제가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누르면 이제 아래 점등이 되죠.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리셋되는 부분이죠.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누르면 점등, 네 번째 소등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푸시 버튼이 누르는 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 살짝 바뀔 건데, 자, 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 예, 켜지죠. 네 번째, 리셋이 돼서 다시 GL이 점등됩니다. 자, 일단 뭐 다시 돌아와서요. 이 내용 부분 굉장히 코드 내용이 많죠. 예, 많습니다. 뭐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예, 그래서 입력된 상태 부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변수가 하나 필요하다. 그리고 그 상태에 따라서 카운트 값을 증가시키거나, 그리고 이제 푸시 버튼 뗐을 때, 떨어질 때 그 상태 값을 다시 원래대로 바꿔서 상태를 계속 변화를 감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푸시 버튼 누를 때와 뗄 때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 부분이 왜 있냐면은 이 컨트롤러가 워낙 빠르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딜레이 타임을 10밖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딜레이 타임을 그러면은 뭐 한 1초를 주면 안 되겠냐. 사실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이제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딜레이는 말 그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1초를 넣게 되면은 푸시 버튼에 대한 감지를 1초 후에 하기 때문에 푸시 버튼을 1초 동안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감지될 때까지, 인식이 될 때까지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거 하나보다는 변수를 통해 가지고 푸시 버튼의 상태 값을 변화시켜서 이제 뭐 누르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눌렀다 뗀 상태인지를 구분해서 처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이 내용 우리가 여기 이제 시뮬레이터 통해서는 확인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직접 업로드를 해서 아두이노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소스를 제가 복사를 해서 준비된 이 스케치에다가 붙여놓고요. 이 부분을 이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자, 업로드를 진행하게 되면 일단 파일을 저장해야 되니까 개그잼 4로 저장을 4점을 할까요? 개그잼 4, 예, 저장하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스케치에서 컴파일을 하고, 컴파일이 끝나면 이 부분은 실제 아두이노에 입력이 됩니다. 자, 물론 그 전에 이제 툴에서 여러분들 보드 부분하고 포트 반드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업로드가 완료가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성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필요한 부분 기구 배치 내용은 좀 했습니다. 그리고 결선 내용도 제가 했는데요. 뭐 개선 내용 같은 경우에 실제 우리가 여기서는 뭐 저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했지만, 여기서는 제가 생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버튼 말고 일부러 이제 셀렉트 스위치를 한번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선 뭐 램프 색깔도 좀 바꾸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원 투입해서, 자, 구성 요소가 좀 달라가지고, 예, 먼저 자, 제가 이제 지금 실제적으로 아두이노 쪽으로 결선을 해보겠습니다. 연결해서 컴포터 넣어서 바로 동작 부분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지금 아두이노랑 연결된 상태인데 DL이 먼저 점등이 되죠. 우리가 이제 앞서 봤던 내용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처음에는 이제 DL 점등하고, 제가 푸시 버튼 대신에 셀렉트긴 하지만, 자, 해서 한 번, 그리고 두 번, 세 번째일 때 아래를 점등, GL 소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려주면 아래는 점등되고 GL이 소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때 돌려주면 리셋이 되죠. 그래서 이제 시퀀스상에 있는 내용처럼 P2 눌러서 카운트 되고, 네 번째일 때 다시 GL 점등, RL 소등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제 우리 카운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시뮬레이터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코드 내용이 우리가 이제 바꿀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저희가 입력을 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보실 때는 사실 이 아두이노가 필요하긴 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제작한 시뮬레이터 부분에서는 이 아두이노를 별도로 제가 작업을 한 게 아니고 실제 아두이노와 결선해서 처리 내용은 아두이노에 의해서 지금 처리된 결과를 받아서 출력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뭐 당분간은 여러분들 이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우리 코드 내용들 있죠? 블로그 이런 내용들 잘 보시고 또 직접 여러분들이 많이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팅커캐드 부분 통해 가지고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소스 내용이나 이런 내용은 저희 이제 전기공작소 카페에 여기 제가 C 언어 여기다가 네 번째 그 카운터 부분에 대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전기공작소의 감시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